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 바로 비트코인 60조 복사 사고를 파헤쳐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한 직원 실수일까요?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의 구조적인 붕괴를 예고하는 걸까요? 2026년 2월 6일, 대한민국 2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초유의 사고가 터졌습니다. 무려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수백 명의 이용자에게 잘못 지급된 건데요. 당시 시가로 환산하면 6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사건이 과연 단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이 왜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내 지갑이라고 믿고 있는 가상자산이 정말 안전한지 그 본질적인 질문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한 줄 요약하자면 2,000원 주려다 2,440억을 보냈습니다. 빗썸은 당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당첨자들에게 2,000원에서 5만원 사이의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상 초월의 실수가 발생합니다. 담당 직원이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 개수로 잘못 입력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00원을 줄 비트코인을 주려던 건데 2,000개의 비트코인을 줘버린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1인당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 약 2,440억 원이 수백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이용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매도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빗썸 워너마켓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111만원까지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다른 거래소 시세보다 무려 16%나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빗썸 측은 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입출금을 중단하고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총 62만 BTC입니다. 이 62만 BTC를 당시 시가로 환산하면 약 60조 원. 이 금액은 빗썸 시가총액의 무려 90배에 달하고 전 세계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약 3%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빗썸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수량은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42,619개였습니다. 즉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약 14배나 많은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빗썸이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지급했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여기에 이번 사고의 핵심적인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중앙화 거래소, 즉 CEX의 장부 구조 때문입니다.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중앙화 거래소들은 고객들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지갑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매매를 할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소 내부의 데이터베이스, 즉 장부상에서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그 거래가 곧바로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은행에서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처럼 거래소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숫자만 바뀌는 거죠. 실제 코인의 이동은 우리가 코인을 외부 지갑으로 출금할 때만 발생합니다. 이번 사고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잘못 지급된 62만 개의 비트코인은 실제 블록체인 상에서 코인이 전송된 게 아닙니다. 그냥 빗썸의 내부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해당 이용자들의 잔고 숫자가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은행 직원이 내부 시스템의 숫자를 잘못 입력해서 어떤 고객의 통장 잔고가 갑자기 100억 원으로 찍힌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 그 고객의 통장에 100억 원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 시스템의 장부상으로만 100억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장부 거래 방식은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거래소가 보유하지 않은 코인이라도 내부 장부에서 얼마든지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유령 비트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내부 사정을 알 리 없는 시장은 곧바로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계좌에 2,440억이 생겼네? 당연히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일부 이용자들이 곧바로 매도에 나선 겁니다. 수백억, 수천억 원 규모의 매도 주문이 쏟아지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단시간에 8,111만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다른 거래소 시세보다 무려 16%나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시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빗썸에서 갑자기 엄청난 물량이 나왔어. 이거 무슨 일이지? 거래소가 믿을 수 없는 곳이라면 내 코인도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같은 의문과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신뢰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빗썸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전혀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출금은 제한되었고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 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런 해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 내 잔고는 진짜야? 아니면 그냥 숫자일 뿐이야? 보유량보다 14배나 많은 코인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거래소의 장부 숫자는 대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거지? 같은 불신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사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유형의 거래소 시스템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화 거래소 CEX와 탈중앙화 거래소 DEX입니다. 빗썸, 업비트 같은 CEX의 장점은 빠르고 편리하며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하죠. 시스템에 한 번이라도 실수가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장부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번 빗썸 사고처럼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DEX입니다. 유니스왑, 팬케이크스왑 같은 거래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DEX는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을 통해 직접 코인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점은 바로 이 투명성과 신뢰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중앙화 거래소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인터페이스가 복잡하며 초보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결국 CEX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대신 사용자들에게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번 사고처럼 시장 전체에 큰 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주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 코인은 정말 내 지갑에 있는가? 거래소에 표시된 잔고 숫자는 과연 나의 진짜 자산일까요? 아니면 그저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숫자일까요? 한 거래소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두고 장부를 조작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장부상 존재하거나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거래소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비트코인 자체의 리스크가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플랫폼의 구조적인 리스크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사고가 터지면서 금융당국 역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장부 거래 메커니즘과 내부 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제는 공공 인프라로 보고 그에 맞는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빗썸 역시 지급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규제 강화는 이제 불가피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건 이겁니다. 이번 빗썸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강력한 경고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것은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코인을 거래하는 플랫폼의 구조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비트코인은 정말 당신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더 깊은 구조 분석과 최신 암호화폐 이슈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